여러분, 잠깐 이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50대 이상 남성 10명 중 3명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31.4%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 전문의 상담을 받으신 분이 절반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창피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오해인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발기기능 저하 이야기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꺼내기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이것이 단순한 남성 기능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심장과 뇌 혈관이 보내는 가장 이른 경고 신호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아주 영리한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작은 곳에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그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호를 보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형사처럼 수사를 해보겠습니다.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를 의심하십니다. 스트레스를 의심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을 알아야 진짜 해결책이 보입니다.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 분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까? 경남 진주에서 40년 동안 전기 설비 일을 하시다 은퇴하신 67세 이현철 씨 이야기입니다. 체격이 좋으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는 분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매년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2세 무렵부터 아내분과의 관계에서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으니 이분이 조용히 마음을 닫으셨습니다. 아내분도 눈치채셨지만 먼저 꺼내기가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이분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수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증거를 보겠습니다. 국제역학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에서 75세 사이의 건강한 남성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의미 있는 기능 저하를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70대에도 건강한 기능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나이 자체가 범인이라면 70대는 전부 해당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는 배경일 뿐입니다. 진짜 범인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배경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 스트레스입니다. 한번 잘 안 되면 다음에 불안하고 불안하면 더 안 됩니다. 이것은 수행 불안이라고 합니다.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남성 호르몬이 억제되고 혈관이 수축됩니다. 스트레스는 확실히 공범입니다. 하지만 단독 범인은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한 상황에서도 기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심리 원인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 범인은 우리 혈관 안쪽 벽에 있는 내피세포의 기능 저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혈관의 안감이 낡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혈관은 단순한 파이프가 아닙니다. 안쪽에 아주 얇은 세포층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피세포라고 합니다. 이 내피세포가 건강하면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산화질소가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줍니다. 톨게이트가 열리면 차가 쏙 빠져나가는 것처럼 산화질소가 나오면 혈관이 활짝 열립니다. 발기도 정확히 이 과정입니다. 자극이 오면 우리 몸이 산화질소를 만들고 그 산화질소가 해면체 혈관을 활짝 열어서 혈액이 쑥 들어옵니다. 혈액이 충분히 들어와서 머물러야 단단함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화질소를 만드는 핵심 효소 이름이 있습니다. 이노S, 내피산화질소 합성 효소라고 합니다. 이 효소가 혈액 속에 에라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원료로 써서 산화질소를 생산합니다. 마치 공장의 기계와 원료 관계입니다.
기계가 고장나거나 원료가 없으면 제품이 안 나옵니다. 높은 혈당이 이 이노스 효소를 직접 억제합니다. 높은 혈압이 내피세포에 기계적 손상을 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내피 안쪽에 쌓입니다. 흡연 속 물질이 이노스를 비활성화합니다. 이것들이 공장 기계를 고장내는 원인들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것인데 한 끼 식사의 영향이 이미 나타난다는 겁니다. 흰 쌀밥에 나트륨이 높은 국과 반찬을 드신 후 2시간 이내에 혈관 내피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나쁜 것만이 아니라 한 끼 한 끼가 즉각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밥 한 끼가 우리 혈관에 바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왜 이 문제가 심장보다 먼저 나타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은 직경이 약 3mm에서 4mm 정도입니다. 그런데 남성기관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은 직경이 1mm에서 2mm밖에 안 됩니다. 작은 수도관이 먼저 막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정도의 내피 손상이라도 좁은 혈관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성 기능 저하가 심장 문제보다 평균 1년에서 3년 먼저 나타납니다. 대규모 연구에서 이 문제를 경험한 남성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심혈관 사건을 겪을 위험이 약 1.4배에서 1.47배 높았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경고등을 보고 창피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3년 미국 비뇨기과 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이 문제를 경험한 남성에서 혈관성 치매 발생률이 최대 1.6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혈관도 같은 내피 손상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를 무시하면 위도 위험해집니다. 심장뿐 아니라 뇌까지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분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진주의 이현철 씨입니다. 이분이 64세 때 가슴이 좀 답답하다고 병원에 가셨더니 관상동맥 협착 소견이 나왔습니다. 발기 기능 저하가 이미 2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의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더 일찍 오셨어야 했습니다. 우리 몸이 이미 2년 전부터 신호를 보냈던 겁니다. 이현철 씨는 지금 혈관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서 케겔 운동과 걷기를 병행하고 계십니다. 기능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내피세포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계시면 왜 특정 음식과 운동이 효과가 있는지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혈관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는 아주 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 세포들이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넓혀주고 혈소판이 뭉치지 않게 하고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마디로 혈관 건강의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화질소를 만드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합니다. ENOS라는 효소가 혈액 속에 L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원료로 써서 산화질소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 ENOS 효소가 굉장히 예민하다는 겁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압이 높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이 효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운동이 이 효소를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걸을 때 혈류가 빨라지면서 혈관 벽에 물리적 자극이 가해집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풍차가 돌듯이 혈류 자극이 이노스를 돌리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걷기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냥 몸에 좋으니까가 아니라 분자 수준에서 산화질소 공장을 가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산화질소를 늘리는 음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보겠습니다. 비트에 있는 천연질산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지라질산으로 바뀌고 이것이 다시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이노스 경로와는 다른 별도의 경로입니다. 즉, 두 가지 경로로 산화질소를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노스 경로는 운동으로, 질산염 경로는 음식으로 각각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하면 효과가 더 큽니다. 수박의 시트룰린 이야기도 드렸는데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트룰린이 신장에서 아르기닌으로 바뀝니다. 그 아르기닌이 바로 이노스 효소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수박을 드시면 결국 이노스 효소의 원료를 공급하는 셈입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실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시면 하나도 못하게 됩니다. 처음 일주일만 이것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 한 잔 드시고 케겔 운동 10번 하세요. 3번 수축하고 쉬고 3번 수축하고 쉬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시면 둘째 주부터 아침 15분 걷기를 추가하세요. 셋째 주부터 비트나 시금치를 점심이나 저녁 식단에 넣으세요.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도 셋째 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주에 걸쳐서 하나씩 추가하시면 한 달 뒤에는 케겔 걷기 식단 3가지가 모두 자리를 잡습니다. 한꺼번에 바꾸려다 포기하시는 것보다 천천히 쌓아가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 세대만의 방식으로 말씀드리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충청남도 예산에서 농업기계 수리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69세 김광수 씨 이야기입니다. 농촌에서 사시다 보니 운동은 이미 충분히 하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드릴 자체가 운동이라고요. 그런데 64세 무렵부터 기능이 눈에 띄게 약해지셨습니다. 술은 오랫동안 드셨고 짠 음식도 많이 드셨습니다. 혈압약도 처방을 받으셨는데 그게 베타 차단제 계열이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현재 드시는 약을 확인하셨는데 혈압약을 같은 계열의 다른 종류로 바꾸고 나서 2달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셨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약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용 중인 약 꼭 확인해 보세요. 충북 충주에서 공무원으로 35년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71세 최영민 씨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년 전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분입니다. 진단 이후에 부인분이 남편의 과거 건강 기록을 살펴보다가 5년 전부터 발기 기능 저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담당 신경과 전문의가 이 연결 관계를 설명해 드렸다고 합니다. 뇌혈관과 남성기관 혈관이 같은 내피 손상 메커니즘이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주변에 비슷한 분이 계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혈관은 관리하면 반드시 개선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내피세포 이야기, 메커니즘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비싼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산책 1번, 내일 아침 케겔 10번, 이번 주 마트에서 비트 한 봉지. 이것으로 우리 혈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부끄럽게 여기시다 보니 전문의 상담을 늦추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 가시면 전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혈관 건강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심장 건강 검진과 같은 맥락입니다. 비뇨기과나 내과에서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은 지 얼마나 됐는지, 서서히 생겼는지, 갑자기 생겼는지, 복용 중인 약은 무엇인지 이 3가지만 말씀드리면 전문의가 정확히 평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경우는 심리적 원인이나 약물 원인이 많고 서서히 생긴 경우는 혈관 원인이 많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가시면 진료실에서 훨씬 명확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살아온 삶을 생각해보면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루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우리 혈관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심장도 뇌도 그리고 이 문제도 함께 좋아집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기억하시기 어려우시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 몸 아래쪽이 보내는 신호는 혈관 전체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은 분명히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혈관 내피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운동도 꽤 하고 있고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 질문에 답을 드리려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생활 속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운동을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십니다. 텔레비전 앞, 소파, 식탁, 앉아있는 자세가 지속되면 우리 골반 주변의 혈관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혈류가 줄어듭니다. 1시간에 한 번씩 5분만 일어나서 걸으시는 것이 30분 운동보다 혈관에 더 고르게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분들이 텔레비전 드라마 한 편 보실 때 중간 광고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방 안을 한 바퀴 걸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둘째는 체온의 변화입니다. 우리 혈관은 따뜻하면 넓어지고 차가우면 좁아집니다. 겨울에 기능이 더 떨어지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차서 혈관이 수축했기 때문입니다. 족욕이나 따뜻한 목욕이 골반 쪽 혈류를 직접 개선하는 방법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30분 족욕을 하시면 혈관이 따뜻하게 열리면서 수면도 잘 오고 골반 혈류도 좋아집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물 끓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 혈류가 느려집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작은 혈관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 물을 덜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혈관 건강에는 역효과입니다. 하루에 6컵에서 8컵 정도의 수분을 드시되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정서적 고립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혈관 이야기가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연결됩니다. 외로움과 정서적 고립감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올라갑니다.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억제되고 혈관 수축이 만성화됩니다. 친구들과 만나시고 가족과 대화하시고 취미 활동을 이어가시는 것이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니라 혈관 건강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정서와 생리가 함께 움직입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시다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도예 강좌를 가르치시는 74세 서봉수 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퇴직 후에 집에만 계시다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셨습니다. 그런데 공방을 다시 시작하시고 사람들과 만나고 가르치는 일을 재개하신 이후에 몸 전체 상태가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잠도 잘 자고 활력도 생기고 그러면서 기능도 조금씩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던 때가 가장 안 좋았어요. 뭔가 하고 있을 때 우리 몸도 같이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지금 생활이 너무 정적이시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바깥 활동이나 사람과의 만남을 늘리세요. 그것이 혈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짚어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이 문제가 생기면 서로 피하게 되고 대화가 줄어들고 거리가 생깁니다. 부인분은 자기 때문인가 하고 상처받으시고 남편분은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더 위축되십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수산업을 하셨던 70세 황희철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65세 무렵부터 5년간 아내분과 말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함께 있어도 눈을 못 마주치셨고
잠자리를 따로 하게 되셨습니다. 이분이 비뇨기과에서 검진을 받고 혈관 내피 문제라는 것을 아시게 된 후에 부인분께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부인분이 처음에 섭섭하셨다고 합니다. 왜 이제야 말하냐고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이 함께 아침 산책을 다니십니다. 부인분이 비트 주스를 직접 만들어서 드린다고 하십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말하기 전에는 혼자 외로웠는데 말하고 나니까 둘이 함께 고치게 됐어요.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혼자 안고 가시지 마세요. 우리 세대 문화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하지만 혼자 짊어지는 것보다 함께 알고 함께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배우자분과의 친밀감 회복 자체가 치료의 일부입니다. 따뜻한 접촉과 감정적 교류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올리고 그것이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우리 몸은 연결 속에서 회복됩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남자로서의 역할이 끝났다는 느낌을 받으십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혈관 문제입니다. 고혈압이 생긴다고 남자로서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혈관을 관리하면 혈압이 조절되듯이 혈관을 관리하면 이 기능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혈관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나라 50대 이상 남성의 31.4%, 3명 중 1명이 이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 번도 전문의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원인을 알면 방향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공범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범인을 잡으려면 공범까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공범은 호르몬 변화입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40대 이후 매년 약 1%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이 감소를 급격하게 앞당기는 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중 가장 잘 모르시는 것이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숨이 반복적으로 멈추면 산소 공급이 끊겼다 이어지기를 반복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깊은 수면 중에 생성됩니다. 그 사이클이 깨지면 호르몬 회복이 제대로 안 됩니다. 연구를 보면 수면 무호흡 환자에서 발기 기능 저하 동반 비율이 최대 82%까지 나타납니다.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아침에 자도 피곤하신 분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공범은 골반 바닥 근육의 약화입니다. 해면체 안에 들어온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 계속되면 이 근육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버스기사, 택시기사, 사무직으로 오래 일하신 분들에게 특히 많습니다. 세 번째 공범인데 이것은 정말 의외입니다. 자전거입니다. 여러분, 자전거가 몸에 좋다고 하시죠? 맞습니다. 유산소 건강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남성 건강 측면에서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좌석이 회음부를 압박하면 그쪽 혈관과 신경이 눌립니다. 일주일에 3시간 이상 장거리 사이클링을 하신 60대 이상 남성을 연구했더니 걷기 운동 그룹에 비해 기능 저하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 이걸 모르셨던 분들 계시죠? 자전거를 타신다면 안장을 올바른 높이로 조정하시고 30분마다 한 번씩 내려서 쉬세요. 또는 자전거 대신 걷기나 수영으로 바꾸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용하시는 약이 있으신가요? 혈압약 중에 베타 차단제 계열, 이뇨제 계열이 부작용으로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 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최근 기능이 떨어지셨다면 약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자 판단해서 약을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같은 계열의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인과 공범들을 알았으니 이제 검거에 나설 차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시겠습니까? 범인 검거 첫 번째 방법입니다. 걷기입니다. 평범해 보이죠? 하지만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루 30분 걷기는 우리 골반 쪽 혈류를 강하게 활성화합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하체 혈관이 펌핑을 받습니다.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더 잘 만들어냅니다. 수도관에 물을 세게 흘려서 찌꺼기를 씻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에서 하루 30분 유산소 운동을 8주간 지속했을 때 관련 지표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2달입니다. 2달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15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케겔 운동입니다.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정확하게 압니다. 소변을 참아야 하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회음부 깊은 곳이 자연스럽게 조여지는 감각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 수축을 5초 유지하고 완전히 힘을 푸세요. 이것이 1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더 나아가겠습니다. 케겔 운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시면 근육이 피로해져서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1주에서 2주입니다. 느린 케겔만 하십시오. 5초 수축 후 5초 이완. 하루 3세트 10번씩입니다. 이때 배에 힘 주시면 안 됩니다. 숨 참으시면 안 됩니다. 골반 깊은 곳에만 집중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3주에서 6주입니다. 빠른 케겔을 추가하십시오. 1초 빠른 수축을 연속으로 10번 합니다. 이것이 한 세트입니다. 느린 케겔 3세트에 빠른 케겔 1세트를 추가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7주 이후입니다. 복합입니다. 느린 케겔 3초 수축, 빠른 케겔 5번, 완전 이완 5초. 이것을 한 사이클로 해서 하루 5세트까지 늘려나갑니다. 12주간 꾸준히 하신 분의 67%에서 의미 있는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3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게 하나 있습니다. 케겔은 수축 운동입니다. 이완 훈련도 함께 해야 더 효과적입니다. 힘을 뺄 때 단순히 힘만 빼시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골반 전체를 아래로 내려놓듯이 이완해 보세요. 골반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모두 잘 해야 혈류가 좋아집니다. 항상 조여 있으면 오히려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인천에서 30년간 화물 운송일을 하셨다가 은퇴하신 63세 오재민 씨 이야기입니다. 직업 특성상 하루 10시간 넘게 앉아 계셨습니다. 골반이 항상 눌려있는 생활이었습니다. 58세 무렵부터 기능이 눈에 띄게 약해지셨는데 직업 탓인지 나이 탓인지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분이 케겔 3단계 프로그램과 점심 후 20분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6주 후에 아침 반응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으로 달라질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인 검거 세 번째입니다. 우리 식탁이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느냐가 내피세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산화질소를 더 잘 만들려면 이노스 효소가 잘 작동해야 하고 그 효소의 원료인 에라르기닌을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어떤 음식들이 도움이 될까요? 첫째, 비트입니다. 비트에는 천연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드셔야 할지 모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연구에서 사용된 양은 하루 비트 주스로 250에서 500ml입니다. 비트 한 개가 약 130g인데 착즙하면 100에서 120ml 나옵니다. 2개에서 3개면 충분합니다. 드시는 시간은 아침 공복이나 운동 2-3시간 전이 좋습니다. 단 신장 결석이 있으셨던 분은 비트에 옥살산이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문의와 확인 후 드세요. 둘째, 짙은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근대, 깻잎에도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우리 밥상에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셋째, 마늘과 양파입니다. 혈관 건강에 수십 년 전부터 알려진 식재료입니다. 넷째, 수박입니다. 수박의 시트룰린이 우리 몸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고 아르기닌이 이노스 효소의 직접 원료가 됩니다. 여름 수박 한 조각이 그냥 과일이 아닙니다. 다섯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의 비타민 E와 좋은 지방이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도 중요합니다. 산화질소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키위, 오렌지 같은 과일을 매일 드세요. 아연은 남성 호르몬 생성을 지원합니다. 굴, 달걀에 풍부합니다. 지중해 식단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1만 명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중심 식단을 따르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기능 저하를 겪을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생선구이, 나물반찬, 두부, 된장국, 잡곡밥입니다. 비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통 밥상이 이미 답입니다. 반대로 조심하셔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흰쌀밥에 짠 국과 반찬 한 끼가 2시간 이내에 혈관 내피에 영향을 줍니다. 밥심으로 사셨던 우리 세대분들에게 드리기 어려운 말씀인데 이제부터는 잡곡을 섞으시고 국물 나트륨을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인 검거 4번째입니다. 수면과 호흡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깊은 수면 중에 생성됩니다. 자주 깨거나 코골이가 심하면 호르몬 회복이 안 됩니다. 수면 무호흡 진단을 받으시고 교정 치료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호르몬과 내피 기능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30분 전에 핸드폰 화면을 끄세요. 규칙적인 시간에 주무세요.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은 호흡입니다. 우리 몸의 반응은 이완 상태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깊은 복식 호흡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한 손을 배 위에 올리시고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세요. 3초 멈추세요.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꺼지게 하세요. 하루아침 저녁 각 5분씩입니다. 때로 우리 몸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고장이 아니라 너무 오래 긴장하고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65세 이상이신 분들께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비트 주스를 동시에 많이 드시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25ml, 즉 반컵 정도로 시작하세요. 1주에서 2주 후에 이상이 없으시면 조금씩 늘리세요. 어지러움이 느껴지시면 즉시 중단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케겔 운동도 처음에는 1단계만 2주 하시고 몸 반응을 보신 후에 2단계로 넘어가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몸은 천천히 바꿔도 결국 바뀝니다. 이제 궁금하신 것들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병원에서 약을 받으면 되지 않나요? 네, 물론 약물 치료가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은 증상을 임시로 도와주는 것이고 근본 원인인 내피 기능 회복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심장 혈관 건강, 치매 예방까지 같이 챙기려면 생활 습관이 함께 가야 합니다. 약과 생활 습관을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이미 당뇨가 있는데 가능한가요? 당뇨가 내피 기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혈당을 잘 관리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의와 상의 후 시작하세요. 한 가지 더입니다. 이 문제가 있으면 아내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을까요? 숨기시는 것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상대방도 모르면 자기 때문인가 하고 상처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하지만 함께 아시고 함께 바꿔가시면
두 분이 다 건강해지십니다. 많은 부부분들이 남편의 건강 문제를 알고 나서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고 하십니다. 전북 정읍에서 농사를 지으시다 현재 소일거리로 텃밭을 가꾸시는 72세 박성일 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신 후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셨습니다. 혈당 관리가 문제라는 것을 알고 나서 잡곡밥으로 바꾸시고 매일 아침 텃밭 둘레 30분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개겔 운동은 밭일 쉬는 시간에 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3개월 후 혈당 수치가 개선되면서 기능도 같이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당뇨랑 이게 연결된 줄 몰랐어요. 혈당 잡으니까 거기도 잡히더라고요. 진주의 이연철 씨 이야기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관상동맥 협착 치료를 받으신 후 심장 재활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캐겠습니다. 6개월 후에 이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요즘 저한테 더 챙겨준다고 하네요. 예전 같지 않다 느꼈던 것이 이제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가장 후회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시작하셨을 때 언제쯤 변화가 느껴지는지 미리 아시면 기다리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케겔을 시작하시고 2주 정도 지나면 소변 조절이 조금 더 잘 되시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골반 바닥 근육이 깨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4주에서 6주 사이에는 아침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2주가 지나면 본격적인 변화를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걷기는 2주 정도만 하셔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십니다. 깊이 주무시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호르몬 회복도 함께 됩니다. 4주 이후에는 혈압 수치가 조금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식단은 가장 빠릅니다. 비트 주스나 시금치를 드시기 시작하신 후 며칠 이내에 혈관 내피 기능 지표가 일시적으로 개선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드신다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쌓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금방 반응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하시면 3개월 후에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혈관이 이 상태가 되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회복도 차근차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70대, 심지어 80대에 시작하셔도 혈관 내피 기능이 개선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피세포는 나이에 관계없이 자극을 받으면 반응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실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입니다. 65세이시든 75세이시든 오늘 저녁 신발을 신으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문제로 속으로만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분들께 닿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꺼내기 어려워도 영상 하나가 그분들에게 길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 분께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혈관은 이 문제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걷기와 케겔과 비트주스와 수면 관리는 모두 혈관 내피세포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 내피세포가 건강해지면 우리 심장이 편안해지고 우리 뇌가 맑아지고 우리 신장이 튼튼해집니다. 오늘 시작하시는 이 작은 변화들이 결국 우리 온몸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오늘 한 걸음을 내디뎌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한 수사의 진짜 결론입니다. 범인을 잡는 것은
우리 모두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수사 결과를 최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짜 범인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 탓이 아닙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흡연, 비만이 내피의 산화질소 공장을 망가뜨린 결과입니다. 둘째, 이 문제는 심장 질환보다 1년에서 3년 먼저 나타나는 조기 경고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 혈관성 치매 위험과도 연결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아래쪽이 경고하면 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공범들을 잊지 마세요. 수면 무호흡은 호르몬을 빼앗아갑니다. 잘못된 자전거 자세는 혈관을 압박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담당의와 꼭 확인하세요. 넷째, 케겔 운동은 3단계로 나눠서 하셔야 합니다. 1단계 느린 케겔, 2단계 빠른 케겔 추가, 3단계 복합. 12주 꾸준히 하시면 67%에서 개선됩니다. 역케겔 이완 훈련도 함께 하세요. 다섯째, 비트 주스 하루 250에서 500ml, 시금치, 깻잎, 마늘, 수박, 견과류. 우리 전통 밥상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한 끼 고탄 고염 식사가 즉각적으로 내피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여섯째, 65세 이상이시고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비트 주스를 처음에 반 컵부터 시작하세요. 어지러우시면 즉시 중단하고 상담하세요. 이 가운데서 오늘 저녁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케겔 운동 10번부터 하셔도 좋고 내일 아침 15분 산책부터 하셔도 좋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혼자 안고 계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중에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께 조용히 전해주세요. 말로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 영상 하나가 대신 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우리 혈관부터 살리면 우리 몸이 살아납니다. 나이는 우리 모든 것을 느리게 만들 수 있어도 건강하게 살아갈 우리의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하십시오. 비트 1개 챙기시고 저녁에 신발끈 한번 묶어보시겠습니까? 우리 혈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